엄마, 왜 전화 안 하고 오셨어요? 문을 열며 아들이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반찬을 들고 과일을 들고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사나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을 뿐인데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엄마가 된 건 비밀번호 하나 모르는 게 이렇게 큰 벽처럼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엄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주변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어, 시금치, 된장.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오늘 이거 만들어서 가져다 줄까?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2시간 동안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고등어는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하게 졸였고 시금치는 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무쳤습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재료들도 따로 담았습니다. 반찬을 예쁘게 담고 나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퇴근했으려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언제든 들어오듯 저도 그냥 아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올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 말이 요즘 아들이 제게 전화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예전엔 엄마 하고 반갑게 받았는데 말이죠. 아니,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줄까 해서. 지금 집에 있니? 아, 네. 지금 오시게요?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듯한, 조금은 부담스러운 듯한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래, 30분 후에 갈게.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가방을 챙기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니.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예전처럼 엄마 배고파 엄마 이거 해줘 하던 그 아들이 그립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냥 아들 집에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403호.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예쁜 현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거겠죠. 센스가 있더라고요. 문패에는 아들의 성과 며느리의 성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패를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나 봅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손이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았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들이 결혼할 때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줄래? 아들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물론 아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신혼집이고 며느리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다 압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28년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돌봤고 아플 때 간호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줬고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그 아이가 독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을 줄은 몰랐습니다. 비밀번호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 4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고 환영이었고 엄마는 언제든 오셔도 돼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건 반대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약속 없이는 안 돼요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웃으면서 맞이해 주긴 했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응,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왔어. 들어가도 될까? 네, 어서 오세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새로 산 듯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TV도 큰 걸로 바꿨더라고요. 와, 소파 새로 샀네. 예쁘다. 네, 지난주에 샀어요.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방에 있어요.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금방 갈 거야.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된장국 재료, 깍두기까지. 어머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들이 이거 좋아하거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개와 음료수, 과일 정도. 요리를 자주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역시 밖에서 사 먹나 보구나. 조금 안타까웠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요. 반찬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거 고등어는 이틀 안에 먹어야 해. 시금치도 빨리 먹는 게 좋고. 네, 알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반찬 좀 갖다 줬어. 감사합니다. 근데 전화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이 단어가 또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화를 하고 왔는데도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다니. 전화했잖아, 30분 전에. 아, 그랬죠. 그래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아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약속 없이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미리 말할게. 더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간다, 반찬 잘 먹어.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사실 집에 가서 할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래,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403호. 아들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안에는 제가 28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제가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2살의 여자. 아들 하나 키운 평범한 엄마.
이제는 아들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 엄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 이러나?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우는 건 너무 유치합니다. 아들은 잘 컸고 결혼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서러워서 우나요? 하지만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아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건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나와 너희가 된 거죠.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모든 엄마들이 다 이런 걸까?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자식들 집 비밀번호를 모를까요? 아니면 저만 유독 멀어진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엄마 나왔어.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들은 컸고 독립했고 자기 가정이 생겼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때 한복 입은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은 모습,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간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 후 엄마랑 찍은 사진. 사진 속 아들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들과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 버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안아줄 걸 그랬습니다. 조금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나가겠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아들과 멀어질 겁니다. 비밀번호 하나 모르는 엄마로, 전화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엄마로, 점점 더 조심스러운 엄마로.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방에서 잤습니다. 무섭다고 혼자는 못 자겠다고 해서요. 밤마다 제 팔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자면서도 제 옷을 꼭 쥐고 있었죠. 제가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금방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어디가? 화장실만 다녀올게. 빨리 와. 그렇게 말하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랑 같이 자려는 건지, 독립심을 길러줘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은 자기 방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가끔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방에서 자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러면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공부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요리는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불고기. 오, 좋아. 밥상 앞에서만큼은 예전의 밝은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다 풀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거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밥은 잘 먹을까? 아프진 않을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까? 주말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학식 먹어. 괜찮아. 학식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잖아. 엄마가 반찬 좀 보내줄까? 아니야, 괜찮아. 진짜 잘 먹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만들어 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잘 지냈어? 응, 엄마. 나 배고파. 그럼 어서 씻고 와. 엄마가 다 차려놨어. 밥상 앞에 앉은 아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했으니까 다 먹어도 돼. 엄마, 나 진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학교 음식은 맛없어. 그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아직 엄마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멀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의 자취방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오시게요? 응, 청소 좀 해주려고. 반찬도 만들어 갈게.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자취방에 가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했습니다. 먼지 쌓인 곳을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빨래도 모아뒀던 걸 다 빨아서 널어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텅텅 비어 있거나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 나빠지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줬습니다. 아들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너 혼자 사는데.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텅 빈 반찬통들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자취방 비밀번호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1234야. 외우기 쉽게 했어. 그래, 알았어. 가끔은 아들이 없을 때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오늘 집에 없지? 라고 물어보고 청소하러 갔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놓고 왔습니다. 아들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다녀가셨어? 응, 청소 좀 하고 왔어. 엄마 말씀하고 오시지. 깜짝 놀랐잖아. 놀라게 하려고 그랬지. 좋은 의미로. 고맙긴 한데 다음부턴 말씀하고 와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가벼운 당부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진심으로 오지 마세요라는 뜻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처음 소개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만나보니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아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가워. 우리 아들이 평소에 내 이야기 많이 하더라. 정말요?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자취방에 가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못 올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약속이 있어. 여자친구와의 약속이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항상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는 여자친구가 더 우선순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깜짝 방문을 해봤습니다. 예전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아들과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미안. 청소 좀 해주려고 왔는데. 손님 있는 줄 몰랐네. 전화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미안해. 방해했구나. 엄마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자친구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들에게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제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아들의 집에 가기 전에는 꼭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아? 엄마가 갈까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데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갈게.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환영받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맞춰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그래, 축하한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을 보내줘야 하는구나. 결혼식 날 아들의 멋진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좋은 날인데. 그냥 네가 너무 잘 커줘서 고마워서.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완전히 내 아이가 아니게 되는구나. 이제 이 아이의 1순위는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되는구나. 이제 이 아이는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구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줄래? 아들은 잠깐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들 부부의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동의도 필요하고 며느리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28년을 키웠는데 이제는 비밀번호 하나 못 받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집 비밀번호 못 받았어. 그게 뭐 대수야? 아들 부부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지.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서운하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아들 잘 컸으면 됐지, 뭘 더 바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몰라요. 엄마가 아들을 키우며 느끼는 그 애틋함을.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아이. 젖을 물려 키웠던 아이. 밤새 열이 나면 옆에서 간호했던 아이. 학교 가면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아이. 대학 입시 때는 더 긴장했던 아이.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내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서운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들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많은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집을 몇 번이나 방문했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떤 달은 한 번도 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들이 자취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주말은 아마 바쁠 거야. 평일이 나을까? 무슨 반찬을 해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전화를 걸기 전에도 망설입니다. 지금 전화하면 괜찮을까? 일하는 중이면 어쩌지? 퇴근 후에 거는 게 나을까? 전화를 걸면 일단 안부부터 묻습니다. 아들, 요즘 어때? 일은 많이 바빠? 응, 그럭저럭. 엄마는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괜찮아.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줄까 해서. 아, 괜찮은데요. 저희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정말로 필요 없다는 뜻인지 헷갈립니다. 그래도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가져다 줄게. 언제 시간 괜찮아? 이번 주 토요일 오후는 어때요? 그래, 좋아. 그럼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면 캘린더에 표시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집 방문. 마치 병원 예약을 잡은 것처럼 토요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듭니다. 고등어 조림, 잡채, 계란찜, 깍두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생각합니다. 이거라도 해줘야 내가 엄마구나. 반찬을 다 만들고 나면 예쁜 용기에 담습니다. 며느리가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도록 신경 씁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습니다.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화려하면 튀어 보이니까 적당한 걸 골라 입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연하게 합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 부담 주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아들 집에 도착하면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합니다. 긴장할 것 없어. 내 아들 집인데.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문이 열립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맞이합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칭찬할 거리를 찾습니다. 어머, 커튼 새로 샀네. 예쁘다. 아, 네. 지난달에 바꿨어요. 색깔이 참 좋네. 센스 있어.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아들은 방에 있어요. 부를게요. 여보, 어머니 오셨어?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반찬 좀 가져왔어.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된다는 말이 또 가슴을 찌릅니다.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꺼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역시 잘 안 먹는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필요하구나 싶어 조금 위안이 됩니다. 반찬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건 이틀 안에 먹어야 하고 이건 일주일 정도 괜찮아. 이거는 냉동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딸처럼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며느리에게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반찬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럼 엄마 갈게.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며느리가 말하지만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다음에 천천히 올게. 오늘은 이만 갈게. 더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서둘러 나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 네, 엄마도요. 밥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문을 나섭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숨을 쉽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걸까? 매번 이런 식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긴장하고 눈치 보고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때? 자식들 집에 자주 가? 친구 A가 말했습니다. 나는 비밀번호 알아. 아들이 알려줬어. 부러웠습니다. 자주 가? 응, 한 달에 서너 번. 아들이 오라고 해. 더 부러웠습니다. 친구 B가 말했습니다. 나는 비밀번호 모르는데 뭐 상관없어. 필요하면 전화하면 되지.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 처음엔 서운했지.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 그게 요즘 애들 문화인가 봐. 친구 C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예 안 가. 아들이 오라고 하면 가지, 먼저 가지 않아. 왜? 부담 주기 싫어서.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차라리 아들이 우리 집에 오면 더 편해. 모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조심스럽고 어떤 친구는 아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구나. 각자의 가정마다 다른 거구나.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전만 못하다는 것. 아들이 결혼하기 전과 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며 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담았습니다. 다음에 갈 때 이걸로 반찬을 만들어야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아들은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알까? 아니, 알아도 부담스러워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엄마라서. 자식이 걱정되고 보고 싶고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게 엄마의 본능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걸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언제 갈까?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해. 한 달에 2번 정도가 적당할까? 아니, 한 달에 1번이 나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아들이 자취할 때는 매주 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1번 가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어느 날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래, 좋아. 근데 엄마 반찬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뭐라도 가져갈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빈손으로 가기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과일이라도 사가야겠다 싶어서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 포장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샐러드, 국. 제법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오늘 아침부터 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은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고기는 조금 짰고 잡채는 약간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요리 솜씨가 좋네. 정말요? 맛있어요? 응, 정말. 우리 아들 복 받았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 와이프 요리 잘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챙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동안 제가 너무 아들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멀리한다고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서운해했는데요.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독립 과정이었던 거죠. 며느리를 배려하고 새 가정을 세우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과정. 그걸 존중해줘야 하는데 저는 계속 예전의 아들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도 평소보다 많이 말했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도 또 오세요. 제가 또 요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다음에는 엄마가 뭐 만들어 올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항상 해주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와 달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좋았어.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 다음에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매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특별히 초대받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방문해야 하는 날들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가 정말 편하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도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엄마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여보, 가슴이 좀 답답한데 하더니 그게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처리해줬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조문객 응대, 행정 처리까지.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라진 집.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혼자 사시기 힘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사양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응, 걱정 마. 사실은 잘 먹지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밥만 대충 먹고 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방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청소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치우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뒀습니다. 빨래도 쌓였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질 때까지 밀었다가 한꺼번에 돌렸습니다.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떻게 적응을 하나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해서 계속 졸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 밖에 좀 나와. 응, 다음에. 다음에 말고 오늘. 우리 점심 먹자. 미안,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웃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귀찮았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우울증 아니에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정말요? 걱정되는데. 걱정 마.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집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아, 청소를 좀 안 했네. 좀이 아니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소해 드릴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응, 먹어. 걱정 마.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뭘 드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건강 나빠져요. 알아. 정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사시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정신 차릴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와서 밥 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어떡해. 괜찮아요. 주말마다 와서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도 도와줬고 아들은 고장난 것들을 고쳐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폐를 끼치다니. 젊은 애들이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병원 가봐. 우울증 같아. 알아. 근데 가기 싫어. 가기 싫어도 가야지. 이러다 큰일 나.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증 우울증이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었고 밥맛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청소도 조금씩 하게 됐고 친구들 전화도 받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그래, 좋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먹 냄새, 붓 끝에 감촉, 종이 위에 번지는 글씨. 그게 좋았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들 자식들이 독립했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도 남편 작년에 보냈어. 나는 이혼했어. 10년 됐지. 나는 남편이 있긴 한데 거의 대화가 없어. 혼자 사는 거랑 비슷해.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청소도 규칙적으로 하고 빨래도 제때 하고 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봤습니다. 요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두세 가지. 예전처럼 정성스럽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 요즘 많이 나아졌어. 정말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으시면 됐죠? 응. 주말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는 괜찮아. 자주 안 와도 돼. 아니에요. 저희 올게요. 어머님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아들 집에 가는 것도 예전만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여전히 전화하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그게 있으면 비밀번호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들에게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남편이 그립고 아들이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거야. 나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슬픕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며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아들도 독립하고 혼자가 됐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외롭지만 절망하지 않고, 나이 들어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어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뭐 특별한 날이야?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가 반찬 만들어 갈게. 아니요, 저희가 할 거예요. 그냥 오세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천천히 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요즘 서예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갑자기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솔직히 엄마가 자주 오시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와이프도 눈치 보고 저도 눈치 보고. 처음으로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안 알려드렸고 오실 때도 미리 연락 달라고 했어요. 알아, 엄마도 다 이해해. 근데 요즘 생각해봤어요. 그게 엄마한테는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신혼이고 프라이버시도 필요하고 다 이해해. 그래도 엄마가 28년 동안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야,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며느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네. 어머님도 혼자 외로우신데 저희가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입장도 이해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오늘 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비밀번호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이제 엄마 편하실 때 언제든 오세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며느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곧 어머님 집이기도 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엄마, 너무 자주는 안 오셔도 돼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방금 언제든 오라더니. 농담이에요. 진짜 언제든 오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제 서예 수업 이야기.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도 편하게 대해줬고 아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굴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죠?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응, 맛있어. 정말 요리 잘하네. 처음엔 못했는데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엄마가 몇 가지 레시피 알려줄까? 네, 좋아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좋아합니다. 관계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한 관계로.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서로 눈치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엄마한테 배운 게 참 많아요. 뭘 배웠는데? 희생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희생이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이제 2달 됐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 축하해. 정말 축하해. 일어나서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다 도와줄게. 아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할머니라니. 상상이 안 되네. 하지만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온다는 것.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 아들이 아빠가 된다는 것.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언제 태어나? 예정일이 여름이에요. 7월쯤이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준비할 게 많겠다. 네, 그래서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엄마가 다 도와줄게. 아기 옷도 사고 육아용품도 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손주 생긴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미안해, 당신은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갔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당신 목까지 사랑해줄게. 우리 손주 예쁘게 키울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손주 돌봐야지. 그것도 좋지.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도 챙겨. 알았어. 걱정 마.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이제 저는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숫자 4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관계의 비밀번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비밀번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비밀번호에 집착했습니다. 왜 안 알려줄까, 왜 나를 믿지 못할까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태도라는 걸. 아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며느리와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존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접근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비밀번호를 알지만 함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방문하기 전에 전화할 겁니다. 여전히 예의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언제든 환영받는다는 걸. 저는 여전히 아들의 엄마라는 걸. 그리고 곧 손주의 할머니가 된다는 걸.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들을 낳고 키웠던 시간. 아들이 독립하고 멀어졌던 시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던 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서운했지만 그 감정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할머니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할 준비. 아들 부부를 도울 준비. 손주를 사랑할 준비. 물론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때론 넘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배우면 되니까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손주라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아들 부부와의 새로운 관계와 함께,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비밀번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게 진짜 우리를 연결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오늘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아들, 엄마야. 잘 지내? 네, 엄마. 잘 지내요. 며느리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입덧도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주말에 엄마가 갈게. 미역국 끓여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워야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다음 장이 기대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모두 설레고 기대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찾은 겁니다.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비밀번호를. 그리고 그 비밀번호로 열리는 문은 더 넓고 더 따뜻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곳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곳으로, 함께라는 이름의 그곳으로. 오늘도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외롭게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곧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비밀번호를 모르던 엄마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찾은 엄마로, 서운해하던 엄마에서 이해하는 엄마로, 외로워하던 엄마에서 희망을 품은 엄마로. 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사랑이 멈출 때까지. 아니,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까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게 엄마라는 존재의 본질이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사랑할 겁니다. 비밀번호가 있든 없든, 문이 열리든 말든, 환영받든 안 받든.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에는 비밀번호 따위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도,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족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받고 이해하지만 서운하고 가깝지만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표현이 서툴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